안녕하세요. 조닥TV 별다방 산모기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영구입니다. 지난 강의를 들으시고 산후출혈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지요? 우리가 산후출혈을 모두 예측하고 다 예방할 수는 없지만 신속한 진단과 조치로 산후출혈에 따른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40번째 강의 주제는 임산부의 변비와 치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질은 항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의 총칭으로서요. 직장 하부의 혈관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덩어리를 형성하는 치액, 그리고 점막이 찢어지는 치열, 그다음에 노공이 생기는 치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치질 질환 중에서 치액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치질과 치액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25에서 30%, 그리고 성인 여성의 40에서 50%, 그리고 임산부의 한 70% 정도에서 치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임신 시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또 운동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장 운동이 떨어집니다. 또한 자궁이 커지면서 장과 항문 정맥을 누르게 되면서 우열이 잘 생기게 되고, 또 칼슘제와 철분제를 복용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변비와 치질을 잘 유발할 수 있게 하게 되겠습니다. 치질은 임신 전에 생겼던 것이 임신 이후에 더 악화되기도 하고 새로운 치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이 따갑거나 가려운 증상으로 시작이 되다가 증상이 악화가 되면은 배변 시 출혈이 되거나 또 안에 점막이 돌출되어서 통증이나 출혈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출된 것이 우리가 손으로 넣어서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3도 이상의 그런 정도가 되시면은 응급으로 수술을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질이 있는 경우에 산모분들이 출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자연만 하시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이라든지 출산 시에 치질이 심해지면은 출혈이라든지 통증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 변비와 치질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배변 습관과 변비를 예방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은 배변은 아침 식사 직후에 바로 배변을 하시는 게 좋겠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배변 시간을 짧게 하시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변기를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배변 습관을 두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20에서 25g 정도 이상을 섭취하셔야 되는데 야채라든지 채소, 그다음에 해조류 이런 것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 예방을 위해서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고, 약 하루에 8잔 이상의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장 운동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가나 스트레칭, 걷기와 같이 운동을 하시면 장 운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철분제와 칼슘제를 복용하셔야 될 수 있는데요. 변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칼슘제는 필수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에 드시지 않으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액상과 같이 변비가 덜 생기는 철분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철분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비가 지속될 때는 유산균이라든지 푸른 주스를 복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연화제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변연화제는 차전자피 그런 계통의 뮤타실이라든지 들코락스, 그리고 우리가 제산제로 많이 사용하는 마그밀 같은 것, 그리고 락툴루스 계통의 두파락 같은 것을 우리가 처방하거나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제들은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시면 내성이 생기고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일주일 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비가 너무 심할 때는 우리가 관장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임산부들은 관장을 해서는 안 되게 되겠습니다. 둘째로 혈액순환과 통증 완화를 위해서 자욕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욕은 소독약이나 소금물을 섞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 한 35도에서 38도 정도로 한 5분 정도 하루 2, 3회 항문을 대야나 자욕기에 담그시거나 샤워기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욕을 하신 후에는 항문이 건조하도록 잘 말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질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먹는 약은 임산부들의 금기입니다. 그러나 감귤 계통에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플라노이드 계열의 디오스민과 헤스페리틴 제제의 복용은 임산부가 복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은 혈액의 탄력성을 좋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임산부들에서 통증이 있을 때 아세트아미노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임신 중에는 치액이 있을 때 보존적인 치료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혈전성 치액이 생긴 경우에는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응급으로 수술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국소 마취로 간단히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적절한 시기는 16주에서 28주가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치액은 출산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 회복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응급 상황이 아니면 출산 이후에 3개월 이후에 치액을 평가하여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 전에 치액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후에 치액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전에 치료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장 관리를 통하여서 변비와 치질을 잘 관리하고 예방하여서 변비와 치질로 고통받지 않는 임신과 출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닥TV 별다방 산모기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영구였습니다.